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만입니다. 이제 3교시인데요. 2교시에 이어서 다시 또 한번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우리 LCD의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우리 지금 올레드 그 관련된 이쪽에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아요. 정부 차원에서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다. 그래서 이제 현재 보니까 그 기술 개발보다도 유출을 잡아내는데 더 큰 숙제라고 합니다. 기술 유출. 이게 상당히 좀 문제야. 최근에 그 한국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도 나오는 그런 씁쓸한 농담이라고 합니다. 씁쓸한 농담. 그 올레드 굴기를 목표로 잡은 중국이 그 핵심 인력과 기술 흡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어.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 빼가지고 난립니다, 지금. 중국이 그 글로벌 올레드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어요. 특히 LCD에 이어서 또 한 번 한국 기업들의 텃밭을 내줄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이놈들은 뭐 어떻게 보면은 진짜 순간 방심만 하면은 그냥 빼가는 거야. 사람 빼가지고 기술 빼가는 게 아주 일각이 있죠. 그리고 산업 스파이들을 완전 확실하게 절단내야 합니다. 근데 국정원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놀고 있는지. 하여튼 답답해요. 국정원도 좀 이런 거 잡아내야지. 산업 스파이들 있는 거 있으면은 기술 유출 못하도록. 하여튼 그 국가정보원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니까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5년 6개월 동안 해외로 한국의 그 디스플레이 기술이 빠져나가려다가 적발된 사례가 총 17건이래요. 17건. 그 이 가운데 국가안보와 경제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술 5건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업계는 좀 현재 정확한 집계 포함되지 않는 그런 기술 유출이 더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야. 더 있을 것이다. 특히 삼성 디스플레이가 100억 원 이상의 연구 개발비를 투입해가지고 세계 최초로 개발한 올레드 공정 기술을 중국 기업에 팔아넘기려던 그런 삼성 디스플레이의 그 수석 연구원 그리고 장비 협력 업체 대표 등이 지난해 초에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친구들은 그냥 아예 영원히 깜빵 생활 보내야겠죠. 아예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런 참 이게 아주 고급스러운 중대한 그런 기술을 참 유출시키는 자체가 아주 심각한 겁니다. 우리의 먹거리를 아예 없애는 거니까 상당히 조심해야겠다는 거죠. 그또 중국의 또 올레드 핵심 인력과 기술 빼가기는 그러니까 아주 수단 방법을 가리잖아. 중국 애들은 절대 쓴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그 아름아름 해가지고 뭐 헤드헌팅 그런 업체 등을 이용해요. 뭐 개인에게 접촉한 다음에는 이제는 이제 공개된 채용 사이트에서 아예 대놓고 아주 인력을 모집한다. 아예 대놓고 한다. 그 올레드 패널 그 분야에서 한 10년 이상 연구 개발 경험을 쌓은 경력자를 찾는다는 그런 하나의 공고문이 있는데 중국 내 주택 제공 그리고 억대 연봉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이 밖에 또 리서치 업체를 이용해 가지고 뭐 정보 수집이나 산학 협력 방식의 자료 요청 등 그 방식도 다양한데 최근 들어서 보니까 그 링크드인처럼 그 해외 서버를 둔 새로운 플랫폼을 활용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접근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적발이 상당히 힘들어요. 보니까 해당 그 사이트들의 서버가 해외에 있잖아. 또 그러다 보니까 1대1 다이렉트 메시지 등으로 해가지고 아주 뭔가 지능적으로 이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들여다보기도 힘들어요. 그 팀 단위가 한 번에 넘어가면은 상당히 힘들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팀 자체가 넘어가 버리면은. 이런 부분들을 잘 어떻게 캐치를 해야 할 텐데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기업과 같은 그런 장비나 재료를 사용해 가지고 따라해도 그 수년 동안 축적된 노하우는 따라가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중국이 인력 빼가기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야. 그만큼 인력이 중요한 거야. 인재가 중요한 겁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 사용되는 그 중소형 올레드부터 그 TV용 대형 올레드까지 아예 전방위적으로 그냥 인력 유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어떻게 근데 싹 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 디스플레이 기업이죠. BOE. 이 BOE에 삼성과 LG 그리고 SK 하이닉스 출신 한국 직원만 벌써 100여 명이야. 100여 명. 벌써 BOE에 그렇게 많이 넘어가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빠져가 있다. 참 안타깝죠. 이런 인력들을 빼가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런 파산 공세는 시장 점유율로도 확인되는데 그 대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중소형 올레드 패널에서 결국은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질 밖에 없어요. 시장 조사 기관 옴드에 보니까 2017년까지만 해도 삼성 디스플레이가 중소형 올레드 패널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했는데, 하지만 지난 1분기 시장 점유율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73% 정도, LG가 14.3%, BOE가 7.3이야. 그리고 CSOT가 2.4%입니다. 그래서 옴디아는 올해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한 60%까지 떨어질 것 같고, 중국 애들이 한 27%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그렇게 전망을 내놓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일단 BOE가 올레드 첫 양산에 이제 시작한 2018년이 한국 기업들의 그 중소형 올레드 점유율 90%가 깨진 시점과 맞물리는 거예요. 이외 단숨에 점유율을 끌어올려 BOE가, 그래서 2020년에는 애플에다 아이폰 패널을 공급하면서 이제 품질까지 인정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동안 아이폰 패널은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LG 디스플레이가 양분해서 독점했는데 이제 중국 애들이 끼어든 거예요. 그 BOE는 그 중국 청두하고 그 매냥이 6세대 그 올레드 양 생산 라인을 갖춘 데 이어서 또 충칭에도 공장 3곳을 추가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에는 월 18만 장을 생산해 가지고 지금의 삼성 디스플레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네요. 일단 디스플레이 시장 조사 업체에서도 24년에는 모바일 올레드 시장 점유율이 중국이 50, 한국이 49%로 역전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20년에서 25년 사이에 올레드 시장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12%, LG가 한 19%인데, 그러면 중국 BOE가 25%, CSOT가 52%로 현재 추정된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좀 위험하게 보는 거죠. 일단은 그 LG 디스플레이가 99.9% 점유율을 독점하고 있는 그 대형 올레드 패널 시장도 안심하기는 어렵다. 이미 또 한 차례 인력과 기술을 쓸어간 그런 중소형보다 최근에는 또 대형 패널 쪽 유출 시도도 아주 거셀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 말 그 LG 디스플레이 그 직원이 그 재택근무 중에 내부방에 접속해가지고 대형 올레드 패널 공정 설계도 등 기밀 자료를 중국 업체에 넘기기 직전에 이제 수사기관에 이제 검거되기도 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기업들도 이제 보안 서약서 작성 등 자체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데, 최건영 그 삼성 디스플레이 기획팀 부사장도 그래요. 지난달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기술 도용 사례에 적극적인 대응을 시사하고 있고, 최 부사장도 올레드는 당사가 처음 양산에 성공해서 개척한 시장으로 이제 수십 년간 투자와 뭐 연구개발, 뭐 양산 과정을 통해서 아주 수많은 특허와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임직원의 노력으로 쌓아올린 그런 지적 재산권을 정당히 인정받기 위한 방안들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업계는 정부가 나서서 이제 중국의 인력과 기술 유출을 막을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합니다. 입을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올레드 기술은 그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되어 있는데, 최근 정부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만든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별법 대상에선 제외됐어.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 왜 이런 법에 왜 제외를 시킨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요. 지금 중국 추격에 대응해서 이제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가지고 그런 통합적 전략 수립이 절실해요. 그래서 R&D 전략과 산업 인력 확보 등 기업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제와 금융 지원, 규제 완화, 그리고 포괄적인 그런 지원 체계를 빨리 구축해야겠죠. 이렇지 않으면은 결국은 우리는 이제 중국에다 뺏길 수밖에 없어. 중국 애들은 지금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잠깐 말했죠. 벌써 BOE하고 CSTOT 가는 애들만, 우리 한국 사람만 해도 지금 100여 명이 된다는 거, 한국 기술자가. 결국 한국에 뛰어난 기술자들이 가가지고 벌써 중국 애들을 키워주는 거야. 중국 기업을 키워주는 꼴이 돼버린 겁니다. 한번 이런 생각 들어요. 왜 그 사람들이 갔을까? 결국은 뭐 애국 시민이 뭐니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만큼 뭐 더 좋은 대우를 이제 해주겠죠. 뭐 아까 말한 것도 뭐 집도 주고 뭐 연봉도 뭐 한 10배씩 준다고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던데, 뭐 그러다 보니까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뭔가 좀 핵심 기술 같은 것은 정당하게 대우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전에 쓴소리한 게 기업의 경영진들이 내가 볼 때는 몇십억씩 받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뛰어난 인재들한테 확실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거지. 쓸데없이 막 60억, 70억씩 가져가는 그런 불필요한 그런 경영진들 참 답답합니다. 내가 볼 때는 좀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뛰어난 인재들 잘 대우해주고 이런 기술 유출이 안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네요. 정부에서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교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오전 시간에 봬요.